이사 다이어트 챌린지 어제가 주일이니까 그 카운트에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하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 없으시구나. 자, 며칠간이라고 했습니까? 12일. 그러면 나라면 저라면 달력을 한번 세봤을 것 같아요. 6월달이 며칠까지죠? 31일. 30일이죠. 네. 그 다음에 7월달은 31일. 8월달은 30일. 62일에 30일 더하면 며칠이에요? 92일. 92일간의 대장정이니까 매일매일 체크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공휴일이라고 쉬는 거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고객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서가 나오면 집중해서 읽어봐야 돼요. 웬만한 내용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이 내용은 그냥 이 전체 이 핵심만 뽑은 거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들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날짜, 뭐든지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라톤도 완주해버렸는데 완주를 했지만 경기가 다 끝난 뒤에 완주하면 대회 성적은 못 받죠. 본인의 성취감은 있지만. 그래서 이건 대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룰을 좀 제대로 아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에 대한 취지 목적을 한 번 더 우리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기획했죠. 물론 초기에 기획한 기획자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죠? 회사가 나무라면 여러분들은 뭐죠? 가지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자체가 나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경작하는 농부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회사가 기획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누가 기획해서 하는 겁니까? 나.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이 대회를 나중에 내 이름으로, 쉽게 얘기해서 최한입에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가 열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회나 이벤트들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회사가 해주니까 나는 개구로 항상 회사 또 저런 거 안 해주나? 언제 또 저런 거 하지? 그건 다 뭐죠? 개개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회사인데 내가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라든지 뭔가 기획해서 하시는 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 기획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낸 거 그럼 이걸 왜 하게 됐지?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how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이게 소용없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이건 내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듣는 둥 마는 둥? 저런 거 하네? 그죠? 그건 오너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이벤트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재 대표님이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뭐라고 하셨죠? 이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하는 이 시스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왜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왜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리폼 333 운동을 정착시키고 그로 인해서 고객의 습관을 바꾸어주기 위한 시스템 도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구를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구를 알아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못질을 하려는데 망치의 성질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가위 자르듯이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를 참가하시는 전원에게 뭘 드립니까? 네, 동기부여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참여할 때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참가자 전원에게 무지개 힐링 쇼츠 한 매를 증정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까요? 이제 책에 대한 거고, 저는 이제 좀 변두리 얘기를 좀 할게요. 같은 맥락을 두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철저히 여러분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제 고객을 찾아가서 고객이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이걸 또 받는 거를 소스로 주면서 챌린지를 참여하게 하면서 제품을 팔아야죠. 1등은 이유가 있어요. 클래스는 다르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오한순 우리 사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만나는 고객, 앞으로 판매되는 고객이 다 이걸 얘기하겠죠. 왜 이걸 얘기합니까? 다시 Why? 그건 이제 상업적인,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업가로서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 목적지긴 한데 원칙이 이걸 대체하는 본질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객이 이 리품 사면서 운동을 하자고 3일 동안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바쁘다, 다음에 와라, 왜 날 괴롭히냐,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이 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도구, 연결 수단이 뭡니까?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 그래서 이걸 참여시키면 뭐가 생깁니까? 첫 번째, 금전적으로 13만 2천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고, 그죠? 본인이 제품 매니아라면 뭔가 제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이익입니까? 아, 이 사람이 좀 더 리폼사 운동을 하기에 수월해지겠구나, 동기부여가 자발적으로 좀 더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실 때 고객의 이익적인 관점과 나의 이익적인 관점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고객이 우리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바꾸는 핵심이 리폼 3.3 운동인데, 그 운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이런 이슈, 도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그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자는 취지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이분이 재미있어요. 결국은 재미 플러스는 매출이거든요. 백화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에스턴 마틴 얘기를 하셨는데, 에스턴 마틴이나 이런 이 하이엔드 슈퍼카들은 혹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고객 초청 행사를 합니다. 뭐 갤러리아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서 왜 고객 초청 행사를 합니까? 특별 대접을 하면서 특별 기획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때도 목적이 있죠. 또 다른 소비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그 이벤트를 기획한 이 주체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유대감과 만족감과 성취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특별하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백화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신들이 럭셔리한 라이프 생활을 해줄수록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고 싶어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프리미엄 효과, 마케팅에서 하이엔드 컨셉의 이제 법칙인 거죠. 결국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이슈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슈를 만드느냐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거죠. 거기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온 셰프가 와서 케이터링을 만들고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그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와가지고 오늘 이벤트를 소개하고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오늘의 이벤트에 당신들이 참여해서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게 만들어주고, 이 굉장한 경험치들을 만들어주고 재미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해봐, 다 입어봐, 다 타봐,
뭐 이런 컨셉트라는 거죠. 경험하게 오감 충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갈 때 또 뭐 해주는지 아세요? 거기에 기념할 만한 또 이벤트, 이 기념품들을 준단 말이죠. 오감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여기 헛된 시간 아니었네. 야, 여기 오니까 대사가 영국 한 주영 대사도 와, 대사 부부도 와. 와, 대단한 사람들 와 있네. 자기가 뭐가 돼요? 고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UN 빌리지에서 얼굴도 보기 힘든 그런 대사들이 그 자리에 와서 나하고 같이 샴페인으로 뭡니까? 살루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고객한테는 엄청난 경험인 거죠. 결국 그 엄청난 경험을 한 1인이 여기 앞에 있고, 그로 인해서 저는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됐죠. 그게 재미, 오감 충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안의 사회적 연대감, 만족 때문에 뭡니까?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객이 100만원, 200만원, 또 적게 쓰는 사람들은 13만 2천원, 어떤 분에게는 엄청 큰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뭐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어요. 돈의 경중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썼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꿈 얘기를 좀 합니다. 결국 이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9월 9일 우리 크리스탈 리폼 선언상 창사 2주년을 기념하는 셀러브레이션 파티가 열리면서, 중요한 건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 수상자들이 상을 받는 시상식이 함께 열리죠. 결국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한편으로는 회사의 창사 기념이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앞으로 날씨가 이제 더워지겠지만 이 더위 속에서도 92일 동안 정말 노력한 리폼 삼삼 운동을 몸으로 노력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본인들이 열정적으로 SNS에서 자기의 이슈들을, 그리고 노력한 느낀 점들을 공유해 줍니다. 여러분, 홍보비 들어가요? 이게 얼마짜리 홍보비인지 아세요? 엄청난 효과예요. 근데 이걸 안 쓴다, 관심 없다, 나 SNS 모른다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다른 회사에서는 몇십억을 써서 연예인 출연시키고 그런 마케팅하는 유통 채널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 게스트로 나와서 홈쇼핑에서 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어떤 곳은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P들을 초청해서 그런 이벤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이냐, 우리는 어떤 지금 도구를 활용하고 있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 중에도 남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를 멋있게 주인공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겠죠. 나 그냥 운동 열심히 했을 뿐이고, 내가 구매한 제품을 열심히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좀 성가시긴 하지만 해보니까 몸도 예쁘게 바뀌고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저런 멋진 자리에 나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세워준다면 뭘 느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까? 물건 하나 더 파는 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재 대표님이 왜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솔직히 돈을 벌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허세 떤다, 무슨 돈이 안 중요해, 불경기, 돈 중요하지. 헌데 뭐 그분이 100% 틀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업가가 이윤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목적지를 보냐, 우리는 이 시상식에 서 있는 시상자,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멋지게 졌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판매사 사장님들이 트레이닝 시킨 여러분들의 리폼사상 운동 고객이잖아요. 여러분 고객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자리를 활용해야죠. 여러분들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자리를 활용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특별한 VIP로 나 정말 그 고객 생각하고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십니까?
말만 VIP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성가셔. 아, 보건소에 가면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 거기 주소 문자로 줬는데 왜 자꾸 전화해서 나 귀찮게 하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마음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 사업 정말 바로 제대로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고객의 목적지와 같아야 됩니다. 결국 그 목적지의 종착지는 회사의 목적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권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배포를 하죠. 복권들 다 구입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복권은 왜 있습니까? 이 복권 왜 만들었을까요? 고객을 만나서 어차피 주는 어차피 줄 거 재미나게. 예, 50%는 맞습니다. 또 고객을 만난다. 예, 80%까지 왔습니다. 이 복권 이벤트 제목에 답이 있는데 이 제목이 뭐였죠? 편집을 줘야 편집을 주죠. 네. 자, 그 이벤트 그 속에 힌트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제품에 왜 헌집 누가 헌집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렇죠. 이 복권은 기존 고객을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리뉴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죠. 우리 회사 정찰제에 왔네요. 정찰제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한 5년, 6년 된 분들이 저희 AS 센터에 AS 접수를 해요. 이제부터는 좀 그 개런티 기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기본 보증 기간이 몇 년이죠? 네, 아니 유상 최대 5년이요? 혹시 품질 보증서 보셨어요? 1년. 유상 AS는 2년까지죠. 무상은 3개월이죠. 그죠? 그리고 그 기간 이내에 본인 부주의에 대해서는 3개월이지만 유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충격적입니다. 품질 보증서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계시다는 거. 보증서 작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AS 정책 이제 AS도 지금 리뉴얼합니다. AS도 저희 이제 본사에서 다이렉트 합니다. AS 센터 운영을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모르면 누가 불편할까요? 결국 이 싸움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지하고 공지 안 했기 때문에 고객은 모르니까 언제든 고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옷을 맡긴단 말이죠. AS를, 접수를. 근데 개런티 기간도 이제 정확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고객의 사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문제의 단초는 뭐였습니까? 판매사 여러분들께서 지금 행정적인 것에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 있다. 매뉴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 보고 질책하고 문책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거를 여러분들 계속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그 생각에 맞춰서 고객을 안내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의 불편함들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죠? 33.3% 가격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스폴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씨 그냥 해주지 무슨 33.3%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행히 꽝은 없어요. 무엇든 고객이 긁으면 뭔가가 나옵니다. 결국은 뭔가가 나올 때 고객이 기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이 챌린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달랑 복권만 또 증정하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뭐가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걸 연결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신규 고객들은 당연히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실 거니까 알겠죠. 근데 지금 연락이 끊기거나 잠자고 있는 휴면 고객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리폼 자명상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복권과 이 툴을 활용하자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이 500 환상 패키지가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활용들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객이 이제 현금으로 샀을 때는 153만 7천 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를 구입할 때도 71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혜택에 대해서 고객이 모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고객이 알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주열기를 여기다가 넣어놨을까요? 우리 회사 제품도 아닌데, 우리 생산 제품도 아니고, 우리 AS가 되는 우리 상품도 아닌데. 홍보. 가지고 계시는 플래너를 접하기 쉽게.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였죠. 또 두 번째, 다이어트.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순환을 도와서 다이어트를 더 쉽게. 그렇죠. 이 스토리를 잘 풀어가시는 거예요. 또 고객분들 중에서 이제 플래너가 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고객을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는데 이런 이벤트, 자 그럼 이 주열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순환을 도울 수도 있고 호전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죠? 이걸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처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쯤은 가정에 구급량처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간지럽거나 아프거나 다쳤거나 어디든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온도를 저단으로 해가지고 랩을 씌우고 화장품 좋은 거를 발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얼굴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전신 마사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활용하는 사람의 지혜죠. 근데 이런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 안 계시죠? 그 다음 또 있는 게 뭡니까? 효도 세트. 우리가 이제 지금 효도 이벤트를 통해서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효도 상품이 뭔지 아시죠? 1948년도 출생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 어르신들이 있는 발효자재를 착용하실 때 이런 효 이벤트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제도죠. 그럼 우리 오늘 샵인샵 사장님들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들도 주변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왕이면 그분들의 혜택을 우리 뭡니까? 대중교통을 타시거나 아니면 어디 입장하실 때 국가유공자들이나 또 어르신들 분들 공경하는 의미로 그걸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다. 이 정책들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맨 마지막 단계,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클로징이잖아요. 클로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정책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다 되어져 있거나 나 기억력 나쁘니까 매뉴얼로 문서가 다 파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객이 혜택 볼 수 있는 조건, 내가 점수 높이는 조건 말고 고객 혜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같이 홍보를 해주죠. 홍보해주고 소개해주고 여러분 대신에 이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더 이익을 보려고 내 점수 높이려고 억지로 무리해서 뭔가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이벤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 왜 하냐, 그리고 지금 어떤 도구들이 있느냐. 자, 이제 좀 핵심적인 거, 이제 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좀 민망하지만 잠깐 봐주십시오.
인스타가 1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 안 되게 맞춰서 이렇게 제가 올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좀 단체 카톡, 판매사님들 단체 카톡이랑 드렸었는데 저희 운동이 이게 인터넷이 되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검색을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자, 검색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트레이닝 있는 바른 자세든 뭐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좋아요, 구독 다 누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영상이 좀 산발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이 폴더별로 나누어져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 채팅방에 보내드렸죠. 네. 그럼 그 영상의 URL, 주소, 즉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운동만 쭉 나열이 돼서 10가지면 10가지, 12가지, 12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어떻게 찾냐? 뭐든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게 되면 홈이 있고요. 동영상이 있고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돼요. 자, 재생 목록을 누르시게 되면 기초 전신 운동이라고 해서 영상이 모아져 있는 폴더가 있고요. 기초 코어 스트렝스 운동이라고 해서 모아진 운동이 있고요. 코어 안정성 운동이라고 해서 모아진 폴더가 있고요. 보니까 14개가 있네요. 스트레칭, 기초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영상이 13개가 모아진 데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13개, 14개, 10개, 31개. 자, 그러면 가장 처음 운동을 시작하거나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가족이 지금 도전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 운동 내가 기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트레칭을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우측에 목록이 생성이 돼서 이제 이 운동부터 차례로 운동이 자동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 겁니다. 재생 목록에서 필요한 운동, 스트레칭, 코어 스트렝스, 그 다음에 안정성 코어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 해서 이 4가지 폴더, 운동이 4가지 테마로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나, 코어 안정성 운동 하나, 그 다음에 코어 스트렝스 운동 하나, 그 다음에 전신 운동 하나. 그럼 4가지 운동을 하나씩 하게 되면 4개의 운동이 루틴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4개를 제가 방금 했던 거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저는 4가지를 섞어서 루틴을 만들었지만 이게 점수가 높다 안 높다 기준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왜 말씀드릴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몸을 바꿔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올라가 있는 지금 70개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그럼 그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가 돼 있다 했죠? 스트레칭이 하나, 한 테마. 그 다음에 코어 안정성 운동이 두 번째 테마. 세 번째는 스트렝스 운동, 몸을 늘리면서 힘을 쓸 수 있는 스트렝스 운동이 세 번째 테마.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있는 전신 운동에서 하나, 둘, 셋, 4가지 운동 테마가 있다고요. 그럼 이 테마를 가지고 그냥 산발적으로 너 알아서 들어가서 운동하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 코칭을 누가 해줍니까? 트레이너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에 올라가 있는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URL만 보내지 마시고 재생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폴더 하나 참가자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뭐 보내야 돼요? 코어 안정성 운동 두 번째 또 전체 있는 폴더 하나 또 공유하게 보내야 되죠. 세 번째 뭐 보내야 됩니까? 스트렝스 운동 또 하나 보내야 되죠. 네 번째 뭡니까? 전신 운동이죠. 하나 또 보내야 되죠.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칭부터 하나하나 한 동작부터 마스터 시키는 겁니다. 동작이 어설픈데 무조건 넘어가지 말고 그 동작을 다음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습관해서 운동 하나를 익히는 게 중요한 본질이지. 우리는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겉표면을 보기 이전에 고객의 건강한 습관을 바꾸는 습관 트레이너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핵심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영상 만들었는데 대회 나가서 너 봐라고 하면 고객이 머리 아파요. 아, 이거 어떻게 따라하지? 심지어 판매사님들도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폴더별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한 동작부터 마스터할 수 있게끔, 그죠? 스트레칭 1번을 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어 운동의 첫 번째 동작을 먼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운동이 엮어졌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스트렝스 운동의 첫 번째 동작을, 그러니까 각각 영상 1번들을 뽑아서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저처럼 숙련이 되면 8번에서 3번 오고 5번 왔다가 2번 와서 이걸 조합해도 되고, 그건 숙련된 사람들, 즉 동작이 익숙해지고 어느 부위의 운동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각 폴더의 테마에 있는 영상의 1번을 오늘은 스트레칭 하나, 각각 1번 하나씩 해서 그거를 오늘 이번 주에 마스터해라 라고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죠. 무조건 이 어설픈 동작을 막 하는 것보다는. 왜? 여러분들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고객 관리가 잘 돼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솔직하게. 대표님 지금 유튜브에 맨 끝에 우리 바른자세 운동법에서 쫙 올리면 맨 끝에 테마별로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여기 한 테마씩 묶어놓은 거에 재생 목록에. 네, 재생 목록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 재생 목록을 보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을 안 열어보고 내가 그 운동들이 무슨 운동인지를 안 해보고 그러면 저처럼 이걸 아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영상이 어떤 로직으로 구성돼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 사람하고 이런 게 있었어? 어떻게 들어가? 그게 뭐야? 나 관심 없는데 하는 사람과 결과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동영상은 점수 계산. 동영상은 SNS에 올리면 1점, 1일 1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 중에서 아무거나 이틀 올린 거 중에. 그 영상을 올리셔도 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채널을 열어놨어요. 아, 어르신인데 이거 가기 좀 힘들어. 근데 노력하고 운동하고 있어. 그럼 우리 어제 김민채 사장님이 등산 가서 올리셨더라고요.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이 영상을 이슈로 해서 고객이 바뀌어야 된다는 핵심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고객이 몸을 움직이고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점수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속보로 15분 동안 이렇게 걸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취를 했어. 그건 당연히 점수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인정해 드립니다. 대신 동영상 플랫폼에 인스타그램은 영상이 1분 이상 안 올라가요. 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분 동안 올리면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올려줘요. 근데 뭐 장시간 올리셔도 관계없는데 용량 문제라든지 또 그걸 봐야 되는 사람들이 이 긴 건 또 언제 봐? 진짜 셀럽들 아니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1분 이상 또 여러분들이 5분 올리고 싶다. 내가 내 이 인스타 계정이나 SNS 계정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면 그래서 내가 트레이너처럼 내 고객들한테 내가 운동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고 싶다는 판매사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게 했다. 심지어는 그 라방이라고 하네요. 라방 뭔지 아세요? 라이브 방송. 제가 너무 젊은 분들하고 얘를 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내 고객들 참여시켜서 그걸 가르쳐주는 채널을 활용하는 사람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판매사님들 중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본인 고객들 한 번에 전국에 다 못 만나는 거야.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산에 고객이 있고
제주도에 있고 대구에 있고 서울에 있어요. 자, 이 네 고객을 내가 한 번에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비워가지고 하루 종종일 내가지고 돼야 되죠? 네. 페이스북 라방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돈 안 들어가요. 야, 몇 시에 내가 라이브 방송 시작하니까 들어와. 계정 만들어주고. 그럼 그 사람들 4명이 다 들어와서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페이스북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된다. 왜?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중에 그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세요. 이 시간에 잘 못하니까. 자, 이제 SNS에 그러면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필수 해시태그라고 노란 그 박스가 돼 있죠. 네. 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제가 또 날려드릴 거예요, 친절하게.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SNS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스토리, 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주로 활용하는 채널, 거기에 영상을 올리실 때 저 필수 해시태그를 복사해서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청주에 산 고객분이 본인 개인 그 계정이 있으신데 이제 이 대회를 위해서 계정을 추가로 하나 만드신 거예요. 대회용으로. 그러니까 팔로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냥 내 동영상만 하나 딸랑 올리면 1번 잘 보일 것이다. 2번 안 보일 것이다. 몇 번? 왜 안 보이죠? 그렇죠. 영향력은 팔로워고 팔로워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그분에게 팔로워나 팔로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키워드죠.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동영상만 올라갔다고 모두가 그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우성이나 총혜교 같은 그 셀럽들은 몇십만이죠. 몇백만이고 그 사람들은 해시태그가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영상 올리면 그냥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 팔로워도 없는데 그냥 영상 하나 딸랑 올리면 이 플랫폼의 특성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해시태그를 넣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핵심 키워드, 즉 핵심 해시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 해시태그라 돼 있죠. 이게 중요해요. 해시태그는 최대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죠? 30개로 제한됩니다. 더 샵 하고 싶어도 30개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필수 해시태그를 넣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돼요? 팔로우를 모집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들 선팔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죠? 선팔하면 마팔 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6월달, 5월달 업데이트된 필수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이 복사해서 내 게시물에 같이 활용해야 어떻게 돼요? 이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하루는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었어요 해시태그 이거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없는 해시태그예요. 하셔도 돼요. 근데 30개 중에 하나를 그냥 낭비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해시태그 그거 계속 하실 거면 하시면 돼. 나만의 키워드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좀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호, 여러분들 지역, 여러분들 지역의 동참자들을 팔로워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용인 구성, 병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고객들한테도 어떻게, 고객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고객한테 DM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지역이나 여러분들 샵이나 사장님들 계정을 홍보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고객들이 자기가 올린 거 궁금할 때 사장님들한테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끝으로 도전자 관리표입니다. 이거 작성 내용에 대해서 난 좀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출력은 다 하셨죠? 이거 되도록이면 그 복사하는 데 가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복사하세요.
흐리게 복사하지 마시고 강당 칼라 복사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복사하고 이거 넣고 다니는 파일도 좀 약간 고급스러운 걸로 하세요. 여러분들 귀한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사업 데이터가 될 거예요. 네. 선생님 질문이 저는 이거 작성하다 보니까 개인전 참가하시는 분들은 개인전 참가에 표기를 왜 하고 뭐 하면 설명드릴까요? 되는데 가족 합산전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표자 하나를 쓰고 그 같이 참가하는 사람들도 다 개별적으로 일단 저는 썼거든요. 쓰고 가족 합산전에다만 체크를 해놨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까지 작성하시는 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분이 어느 지역의 어떤 트레이너의 이 리포트하는 운동 대상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밑에 대회 인증 공식 SNS 계정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자, A라는 제가 고객이에요. 우리 최한희 판매사는 제가 고객이야. 제가 SNS를 5개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인스타에 올렸어요. 내일은 페이스북 올렸어요. 이러면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차이도 어렵죠? 그러니까 정해달라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페이스북 플러스 인스타 제가 저기 괄호로 연하게 해놨어요. 저 왜 그랬냐면 인스타 페이스가 한식 가족이에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이 M&A에서 인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가족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올리시면 좀 더 낫죠. 그렇게 해서 묶어놓은 거고 아니면 블로그에만 올린다. 그래서 한 채널을 정하라는 얘기. 여러분들 정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상담해서 난 2개 관리할 수 있어. 그럼 2개 관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심사 항목에서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그 전에 여기 1차, 2차 적는 거 문제 없죠 여기는? 네. 네. 이제 심사 항목에서 얘기입니다. 개인전 참가란이 있고 개인 합산전 참가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금 대회 이후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야 지금 나 며칠 까먹었는데 이거 대회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을 위한 제도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가족 합산전으로 하게 되면 당신이 만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에 개인전으로 참가해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가족 합산전이라는 제도를 보니 우리 어차피 지금 너 누가 하든 여기서 10명이 참가해서 아무나 못 받는 것보다 10명이 참가해가지고 너한테 그 9점을 몰아주는 게 네가 더 우승 가능성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될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족 합산전 참가자의 참가 가족은 개인전 참가에서는 이제 취소를 하셔야 돼요. 왜? 그 점수가 어디로 가요? 가족한테 합산하잖아요. 그럼 개인 점수는 없어져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 점수도 인정되고 가족한테는 토탈 몇 점이에요? 2점이라는 점수가 나눠진 거잖아요. 내 점수를 포기해서 즉 내가 대회 참가를 포기하되 나는 이 운동 계속 할 거야. 대신 내가 하는 이 점수가 너한테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거라는 제도가 이 가족 합산전의 2번째 의미라는 얘기죠.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네. 김혜영 사님 이해되셨어요? 아 진짜 이해되셨어요? 네. 김민철 사님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돼? 솔직히 이해 못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물어보세요. 전산상으로 빼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서류상으로? 사장님들이 이제 서류 접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개인전 그러면 개인전으로 그동안 1점씩 얻었었어. 5일째까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가족이 6명 참가했는데 가족이 해봤자 점수가 성실하게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우승을 좀 목표로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본인 참가자와 함께하는 5명의 이 가족이 있잖아요. 이 가족 점수를 여기다 합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결정을. 그럼 6일째부터 그걸 반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참가 신청서를 한 장 더 쓰셔야 되겠죠. 가족 합산전으로 체크해서. 그리고 나서는 해야 될 과정이 참가 신청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팩스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 주문서 어떻게 이 본사에 전송하십니까? 팩스나 모바일 팩스나 하시죠?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대신 원본만 잘 보관해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이 진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팩스가 흐려거나 카운트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실본으로 우리가 대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접수를 시키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방금 참가 포기를 한, 합산하기로 한 이 5명의 개인 참가전을 취소해야 되겠죠. 본사에 알려줘야 되겠죠.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점수 다 카운트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전으로 그때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이 5명의 이름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름을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참가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 이름을 적고 본사에도 당연히 알려서 캔슬 확인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만 본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도 해야 되고 다른 본사의 고유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들이 돌아가게끔 하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점수 누락이 안 되게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명 참가해서 5명이 하면 6점을 얻는 건데 내가 누락시켜가지고 혹은 내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본사 책임만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1점만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치열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 올렸습니다. 가족 점수 반영됐죠? 누구 5명은 캔슬입니다. 해서 본사와 서로 서류에 커뮤니케이션 됐을 때가 업무 완료지, 텍스 보냈습니다. 취소해주세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업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확인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마무리 짓는 게 업무의 마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취소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마추어 같은 얘기 하지 말자, 우리가. 되셨죠? 그래서 몇 명이 참여하는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취소됐는지를 알아야 서로 카운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질문. 예를 들어서 가족이 3명이 참가를 하다가 중간에 또 추가가 됐어요. 그때는 개인 그거 다시 또 한 번 더 본사 연락을 해야 되나요? 추가 인원을? 가족 참가전에서 네. 예, 추가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이 한 장도 쓰고,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1명 추가돼서 최종 몇 명이다. 그래서 다시 또 보내야 돼요? 서류를? 왜냐면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추가되고. 사장님들은 아는데 우리는 서류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3인이었는데 4인이 됐다 그러면 4인을 다시 3인에서 메모 하나에다가 이 사람은 지금 3인 가족이었는데 1명 추가돼서 4인 가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왜냐면 서류만 보고 본사에서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있었던 히스토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입었을 때는 참가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추가로 입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입혔을 때 그 시점부터 언제든지 참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지만 뭐 8월 1일에 참가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이 몸이 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을까요? 저라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8월 1일 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시상자 명단에 이름을 못 올렸어요. 수상자 명단에. 쉽게 얘기해서 입상을 못했어. 그러면 저는 계속 독려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걸겠어요. 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하면 내가 운동 하나 사줄게. 예를 들어서. 그건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 회사니까. 그죠? 네. 그럼 가족 동영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하셨어요. 원래는 한 동영상에 제가 그날 첫 번째 설명드린 5명이 다 나와 인정해드린다 했는데, 이런 경우들 저도 있더라고요. 지방에 출장 가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어. 근데 그 빠진 한 사람이 지방에서 운동을 해서 본인이 영상 촬영해서 올렸네. 근데 영상에 몇 명 등장해요? 4명. 근데 어제까지 몇 점 받았었어요? 5점. 그럼 실제적으로 운동을 몇 명 했어요? 5명. 지방에서까지 했잖아. 영상에는 4명이 나왔지만 지방에서 한 영상 1인까지 인정해서 합산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나랑 한 팀이에요. 근데 제 SNS로 계정에 대표를 올렸는데 딴 데 가서 했어. 그러니까 본인 거에 올리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거에? 그걸 사장님이 개수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 계정을 공식 계정 정했으면 나중에 본사가 확인할 때 2번 또 확인해야 그럼 되잖아요. 이런 거는요. 자, 제가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올려서 저한테 보냈어. 그럼 제가 오늘 내 것도 올리고 여기 것도 올린 거예요. 2개를 올렸어. 그럼 이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개 올리는 건 판매사님 입장에서 좋다고 했죠. 대신 하나로 점수는 1일에 1점으로만 1인당 인정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가족이 좀 우리가 둘이 투자를 했어요. 개인전. 각각 아니 이제 둘이 묶어서 같이 둘이 이 가족 합산전이에요. 했는데, 정확하게 명칭을. 네, 가족 합산전을 했는데 나 따로 혼자 따로 했어요. 운동을. 근데 우리 둘이 같이 할 때 내 거에 올렸는데 오늘은 따로 했어. 그럼 이 사람 거를 찍어서 나한테 동영상을 보냈어. 그럼 제가 제 SNS에 나 혼자 하는 것도 올리고 여기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점이 되느냐는. 그렇죠. 똑같은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방에서 올리든 다른 계정을 올리든 대신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당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관리할수록 카운트하고 심사하는 본사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한 계정이면 한 계정, 되도록이면 2개 이상 계정이 안 넘어가도록 이 시합 계정을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케팅 홍보 채널 관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계정에 나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여기도 따로 했지만 모습이 2개가 올라가면 어쨌든 하루에 2개를 올린 건데 그 계정 속에 우리 둘 다 운동하는 게 보이는 그럼 이 점이죠. 이 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비슷한 질문인데 한 가지 추가. 어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3번과 4번 심사는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3번 심사 뭐예요? 운동 영상. 4번은 1일 수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 계정에 한 번에 2개를 올린다. 점수 인정 몇 점일까요? 2점. 몇 점? 2점. 몇 점일까요? 2점. 다시 한번. SNS 계정 하나 게시글에 한 게시물에 3번 올리고 4번을 같이 올려서 한 게시물에 올렸어. 게시를 했어요. 몇 점이에요? 2점이죠. 그렇습니다. 2점입니다.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에 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본사에서 카운트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 외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하십시오. 질문. 가족이 3명이 같이 합산전으로 참가를 했는데 중간에 한 뭐 2, 3일 정도는 그 셋 중에 한 분이 바빠서 못했어요. 2점씩 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 점수 그냥 하는 한 거죠. 분이 당연한 질 저도 참여. 참여 한 사람만 점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수 부여는 참가자한테만 가는 거고 참가자 중에서 가족 합산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족의 대표 1인한테만 간다는 얘기 점수가. 원래 표시할 때는 OX로 표시하면 네. 1장짜리인지 2장짜리인지 3, 2, 예. 4번 수기로 작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캡처까지 해주는 건 SNS 끝까지 그걸 해놓는 게 수기. 중요하지. 예. 근데 SNS 안 올려도 돼요. 근데 SNS 올리면 누가 좋아요? 내가 그래서 SNS를 이걸 제도를 활용하자 했잖아. 심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장님들 사업이 마케팅 채널이 생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파워블로그 쓰면 어떻게 돼요?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내 고객들이 내 수기 본인이 본인 계정 올리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SNS를. 이해되세요? 진나리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아까 말씀대로 수기는 SNS 안 해도 된다. 근데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이 좋을 거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 끝나고 나면 사장님들 사업은 무조건 타집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여지껏 어떤 기업도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치밀하게 현장에서 고객을 하시는 겁니다. 제 서류에 대한 공지 눈으로만 한번 훑고 가실게요. 네. 눈으로 한번 서류 한번 보세요. 서류 영상 올려드리겠지만 서류 이거 공지사항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이해되셨죠? 인바디를 측정하거나 EX바디 측정을 했는데 어떤 지방의 센터에서는 이 문서를 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곳에서 문서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경우 우리가 진위 여부를 뭘로 판독할 겁니까? 그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왜 동행하라고 했냐면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 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보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의 책임을 사장님들이 지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류를 누가 보관해야 돼요? 판매사님들이 보관하셔야 나중에 심사할 때 확인 절차 할 때도 할 수 있고 확인 절차 이후에 이게 본사 보관이에요? 사장님들 보관이에요? 사장님들 개인 보관입니다. 사장님들 고객이시기 때문에 리폼나 운동 활용하시려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본을 나중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애매할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가족 합산전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가족 이름을 반드시 적고 그분들 중에서 개인 참가자가 있다면 취소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본사에다가 확인해서 이 개인전이 완전히 소멸된 거를 컨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전을 하는 중간에 가족이 참여할 경우에 본사에다가 유선 공지한다. 동일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정 전과 수정 이후에 종이를 다 도전자 관리표를 갖고 계셔야 나중에 또 대조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불미스럽지 않을 겁니다. 서류를 잘 보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질의문답을 또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우리 성공적인 이사 다이어트 챌린지 성황리에 종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